큰아버지, 저희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합니까? 무슨 치료인데 그렇게 급하세요? 요즘 당뇨는 약만 잘 먹어도 관리된다잖아요. 정 안 되시면 보건소 가보세요.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뚝. 낡은 휴대폰에서 들려온 신호음이 산길에 울렸습니다. 78세 박영식의 손에서 지팡이가 덜컹 떨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괴사. 마을 보건소 의사가 방금 전한 진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시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당장 큰 병원에서 혈관 성형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900만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든다고 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 42만 원. 30년간 약초 농사로 근근히 살아온 그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영식에게 유일한 혈육은 조카 박민재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영식의 손에서 컸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영식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카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영식은 그때 몰랐습니다. 돈이 없다던 민재가 3일 후 제주도에서 3억 원을 들인 프리미엄 한방 리조트 개업식을 성대하게 치를 거라는 걸. 샴페인을 터뜨리며 투자자들과 웃고 있는 조카의 모습을 마을 사람이 찍어보낸 사진. 그 사진을 본 순간 영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산과 들을 오가며 약초를 캐고 키우며 조카 하나 뒷바라지한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날 이후 박영식은 가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약초밭 깊은 산속. 그곳에 300억 원 가치의 야생 산삼 군락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영식은 평소처럼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산길을 오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당귀, 청궁, 작약. 30년간 정성껏 갖고 온 약초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김순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군 이 땅. 자식은 없었지만 이 약초들이 평생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약초는 새벽 이슬 먹고 자라는 거라요. 영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발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 이제는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발을 보니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마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박영식 어르신, 이건 심각합니다. 보건소 의사 최민호가 발을 진찰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혀서 조직이 괴사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병원에서 혈관 성형술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절단해야 해요. 절단. 영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두 발로 산을 오르내리며 살았는데 발을 잃는다니.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하고 입원비 합쳐서 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900만 원. 영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약초를 팔아도 한 해에 200만 원 벌기도 힘든 산골 농부였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식은 주저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카 민재의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조카 며느리 이혜진이 들어온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 차갑게 거절당한 순간이 영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흘 후, 영식은 집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발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치료는 고사하고 약값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영식 씨 계세요? 대문 밖에서 이웃 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김 씨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식 씨, 몸은 좀 어때요? 그냥저냥 버티고 있소. 그나저나 영식 씨, 이거 봐요. 김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찍은 건데, 이 사람이 민재 씨 아니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 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앞, 청산한 방을리스 리조트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민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혜진이 투자자들에게 웃으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요? 그저께요. 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대요. 현수막에 총 투자금 30억이라고 써 있더래요. 영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흘 전 자신에게는 9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조카. 그 조카가 바로 그날 수십억 원짜리 리조트를 개업하고 있었다니. 영식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김 씨가 보여준 다른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가 고급 양주를 들고 건배하는 모습, 혜진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투자자들과 포즈를 취하는 모습, 저희 청산한 방을리스는 프리미엄 힐링 리조트입니다. 사진 속 민재의 환한 미소가 영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김 씨가 돌아간 후 영식은 다시 한번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큰아버지 정말 위독하다.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없니?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새벽부터 저녁까지 산과 들을 오가며 약초를 캤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해서 민재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민재가 한의학 공부한다고 할 때 집까지 담보로 잡혀 유학비를 보냈습니다. 민재가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선뜻 줬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 앞에 선 큰아버지보다 투자자들의 샴페인이 더 중요한 조카.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식은 몰랐습니다. 내일 찾아올 운명적인 재회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영식은 발을 질질 끌며 마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진통제라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박영식 어르신, 수술은 받으셨어요? 최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좀 더 쉬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건소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박영식? 박영식 선배님 맞으십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누구시오? 선배님, 저예요. 한정우입니다. 30년 전 함께 약초연구소에서 순간 영식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정우. 1990년대 지리산 약초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려던 그 친구.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 정말 정우구만. 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선배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정우의 걱정 어린 눈빛에 영식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조카조차 외면한 상황에서 30년 만에 만난 후배가 보여주는 진심이 고마웠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니요. 약 좀 타러. 선배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우는 영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님, 당뇨 합병증이시라고요? 왜 수술을 안 받으세요?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비용 때문인가요? 정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당장 치료비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 정우. 그건, 선배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둬야 했을 때요. 선배님이 2년간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논문 자료비, 연구비까지 다 대주셨어요. 영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 지금 서울대 한의대 교수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선배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정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네, 한정우입니다. 제 은인이신데 지금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세요. 비용? 900만 원이요. 지금 즉시 처리해 주세요. 15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선배님,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병원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영식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 정말 고맙구만.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선배님, 무슨 말씀을. 제가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랍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이동해 막걸리를 마시며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대학원 졸업 후 한방 제약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업계 1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가족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조카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우의 질문에 영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흘 전까지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영식은 결국 민재의 배신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치료비를 거절한 것, 바로 다음 날 3억 원짜리 리조트를 개업한 것.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3억짜리 리조트를 열면서 큰아버지 치료비 900만 원은 없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선배님, 재산은 좀 있으세요? 땅이나 집 같은 거? 집은 전세고,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깊은 산속이라 별 쓸모없는 땅이요. 깊은 산속이요? 어디쯤이에요? 영식이 땅의 위치를 설명하자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배님, 혹시 그 산에서 야생 산삼 본 적 있으세요? 산삼? 가끔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러시오? 정우는 즉시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저 한정우입니다. 혹시 지리산 자락 야생 산삼 군락지 조사 자료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역 맞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대박났습니다. 뭔 소리요? 그 땅 야생 산삼 군락지예요. 정부에서 극비로 조사 중인 곳입니다. 저도 제약업계 인맥을 통해서 겨우 알아낸 정보예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산삼들 가치가 평당 2천만 원은 됩니다. 선배님 땅이 1만 5천 평이면 영식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1만 5천 평에 평당 2천만 원이면 300억이에요. 선배님 300억짜리 땅 주인이십니다. 영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300억이라니. 그런데 선배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우의 질문에 영식은 아찔했습니다. 900만 원도 주지 않던 조카가 30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면 그럼 그 땅 지켜야죠. 그런 식으로 대한 조카한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손수 키운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 그래도 내가 키운 조카인데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선배님을 큰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배님은 그냥 ATM 기계예요. 돈 뽑는 기계.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고요. 정우의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일단 절대 이 정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조카가 그 땅에 손을 대려고 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영식은 몰랐습니다. 민재가 이미 그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영식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우가 소개해준 병원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고 치료비는 전액 정우가 부담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좀 어때요? 정우가 매일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정말 고맙네.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조카분한테는 연락 오셨어요?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재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평온했습니다. 이미 조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산삼 군락지 정보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정부가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방업계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순간 영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한의학을 전공하고 한방 리조트를 운영하는 민재라면 당연히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우, 혹시 민재도 알고 있을까? 10중 8구 알고 있을 겁니다. 선배님 땅 위치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요. 영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조카분한테 땅 위치 얘기해 준 적 있으세요? 있지. 몇 년 전에 산삼 캐러 같이 간 적이 있거든.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위험해요.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게 명의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영식은 급히 정우에게 땅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는 영식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 가족이 위조 서류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일단 법무사 통해서 명예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정우의 도움으로 영식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큰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민재는 마치 진짜 걱정했다는 듯이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큰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영식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느냐? 아, 그게 제주도 리조트 일이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혜진의 질문에 영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다. 친구요? 민재와 혜진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정우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나간 후 민재와 혜진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버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민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대요. 그리고 시골집이랑 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큰아버지는 편하게 요양만 하세요. 영식은 이들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300억짜리 땅.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영식의 단호한 대답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지, 그 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다. 큰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선배님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법률 대리인? 민재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배님의 산은 이미 공익신탁으로 출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카분은 단 한 평도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정우의 냉정한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혜진은 병실을 나가면서 영식을 독하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영식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선배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정우가 제안했지만 영식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내 집이 제일 편하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재와 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영식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300억짜리 땅을 노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만 돌아가거라. 너희 신경 쓸 필요 없다. 큰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이후 민재와 혜진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음식을 해다 주고 저녁에는 청소를 해주고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큰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인데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180도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영식이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아버지한테 땅 얘기 언제쯤 꺼낼 거야?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경기하고 계시니까. 한 달쯤 효도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그때 땅을 우리한테 증여하시게 설득하는 거지. 민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300억이면 리조트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어. 큰아버지는 어차피 혼자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영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재의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그 산말인데요. 관리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면서 약초 사업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명의를 저희 앞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물론 큰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영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텐데.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다. 지금은 안 된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아버지를 위해,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영식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900만 원이 없다고 했잖느냐? 그러면서 3억짜리 리조트는 어떻게 차렸느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날 밤 영식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이제 결정했네. 그 땅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싶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배님. 내일 제가 변호사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식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와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땅, 저희한테 넘기실 겁니까? 안 넘기실 겁니까? 안 넘긴다고 했잖느냐?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안 찍겠다. 큰아버지, 어차피 저는 유일한 혈육입니다. 상속권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순순히 넘기시면 편하게 모셔드릴 텐데. 민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안 넘기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영식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큰아버지, 제발 도장만 찍으세요. 민재가 영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나요.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혜진도 달려들어 서류를 영식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큰아버님,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몸싸움 끝에 영식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쿵!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큰아버지! 민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민재와 혜진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영식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입니다. 정우가 명함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분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CCTV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영식의 집에는 며칠 전 정우가 몰래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노인학대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입건됩니다. 민재와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끌려갔습니다. 큰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혜진이 소리쳤지만 영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영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와 혜진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영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우가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우,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영식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영식은 산자락에 작은 한옥을 지었습니다. 300억짜리 땅은 모두 야생 산삼보호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가난한 노인들의 치료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우가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영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식은 약초밭을 돌보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식이 원하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영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내 낙이라요.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명의 어르신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식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목숨은 외면당했지만 다른 분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그날 저녁 영식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 편하네.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좋구만. 석양은 천천히 저물었고 마을 어귀에는 등불 하나가 따뜻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영식의 새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민재와 혜진은 노인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리조트는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반면 영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식 어르신의 선택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보다 진심으로 베푸는 나눔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께도 평안하고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